자, 이번에 다음 질문. 29번부터 33번까지. 자, 이번 수능 모평, 아니, 6월 모평 마지막 독서 지문 세트고요. 아까랑 지문 자체의 길이는 굉장히 유사하죠. 자,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좀 다른 면이 있을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사회지문이니까 나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사회지문은 우리 기존에 경제지문이나 법률지문이 기존의 대세였지. 특히 법률지문 나와가지고 우리 연봉의 경우 되게 많았었는데 요 녀석은 법률이면서 동시에 사회현상지문이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회지문은 단순히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떤 문제현상이 있음을 항상 말해줘. 그리고 그걸 문제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도 이 사회지문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큰 틀 안에,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시작하세요. 오케이? 그냥 지문을 따라가는데 급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데? 참고로 여기서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 특허권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접근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되셨죠?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9번.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변형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 맞지?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잖아, 그렇지? 자, 키워드만 빨리 앞부분 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 영업 비밀,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 또 로열티, 또 이론적으로 뭐 최적 수준 이런 말로 나와 있는데, 오케이, 지금 법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업과 영업 비밀 뭐 이런 식의 얘기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아,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자. 30번.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네모 쳐져 있고 왼쪽에 네모가 뭔지 다시 한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럼 어쨌든 요 녀석이 나와 있는 그 단락에서 이 녀석의 답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염두에 두고 풀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얘는 자꾸 왜 이러냐? 잠깐만요. 너 왜 그러니? 자, 31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야.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자, 과제 세우고 가설 세우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유형 자체는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막 되게 새로운 녀석은 없어. 지금 선택지를 먼저 보면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일들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수입과 세금 이런 것의 관계도를 그려보는 문제로구나 라는 것만 잘 보시고, 그러면 지문의 구성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수입은 어떻게 판정을 하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며 그때 특허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문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자, 마지막 32번. 다음이 하나 더 있구나. 32번 문제. 이번에 오답률 2위 찍은 문제였죠. 자, A를 적용해서 보기를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적용 문제는 항상 어려운 편이지. 근데 선택지를 싹 읽어봐. 일단 보기에서는 딱히 건질만한 문장이 없어 보이니까 넘어가시고, 물론 따져보냐면 있지만 우리는 눈으로 속는 거니까. 선택지에서 이런 단어는 보여야 돼. 높이길 바란다. 낮을 때가 과하게 보고 점점 높아지면 수준을 높일 때. 됐어? 뭐예요? 높다와 낮다가 그 비례 가지고 또 문제를 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언제나 그렇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33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문 통째로 제대로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해는 된 거 맞니? 라는 것들을 물어보기 위함이라는 거. 확인됐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좋아. 문제가 총 5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법률과 관련된 특허권, 그리고 어떤 조세 관련된 권리에 관련된 얘기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지문 하나씩 분석해 나가면 돼요. 네. 차분히 한번 해봅시다. 킬게. 켤게. 18도도 있었구나. 올라왔어. 네, 나도 모르겠어. 조율 하는 거야? 자, 갑시다. 특허권은 하면서 예상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특허권. 요즘 특허권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잖아, 그지? 애플이랑 삼성의 싸움이 되게 지금 심각하게 많이 펼쳐지고 있죠. 애플에서는 네모난 태블릿이나 네모난 핸드폰은 우리 거다. 삼성은 그게 왜 니네 거냐 하고 있고, 또 애플에서도 밀어서 잠금해서 우리 거다. 아니, 우리는 위로 올리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거다. 이러고 있지. 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처럼 및 담당관청의 심사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정의해놨어요. 근데 정의는 패스할게요. 이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특 연계된다 했었죠? 이거 수특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 거야. 특허권 문제 있다는 거. 그치? 자, 그럼 넘어갈게. 한편 또 다른 얘기야.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났었어? 많이 쓴다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 안 돼. 아, 이러지 마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틀이 많다고. 자, 가져왔어요. 자, 이번에는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 자, 이것도 뭔데?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리고 그 밖에 영업 활동에 필요한 유효한 기술사항 또 혹은 경영상의 정보들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정의도 똑같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 녀석의 공통점은 뭐예요? 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거야. 이거 내 거, 내가 한 거.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법으로 보호하는 뭐예요? 지식재산.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거든? 공통점이 되는 거니까 포커스로 잡아 놓으시고요. 이 정보통신기술, ICT 드디어 떴네, 이 단어. 아까 뒤에서 선택지에서도 많이 보였던 단어지. 이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이 되는 거죠.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그래, 문제점 발생했지? 자, 포커스. 지식재산을 뭐하자?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플러스 이 ICT 기업의 뭐라고 할까?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지분의 일정한 패턴이 이거라니까? 지금부터 지식재산을 보호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 보호를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이었거든. 그래요. 그 ICT 기업들이 지석재산으로 인해서 수입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수입에 대해서 과세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당연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정보들을 주는 게 그 다음 순서 아니겠니? 자, 순서라는 거 예상하시고, 참고로 29번 역시 또 한 달을 읽었기 때문에 혹시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확인하러 가보자.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뭔데? 법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이다. 우리 확인했었잖아, 그치? 1번 지워지고요. 2번도 볼까?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뭐냐고 물어봤어. 자,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근데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 정보를 알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벌써 여기서 함부로 2번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물론 2번이 답이었긴 합니다만 아직 안 나와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번은 보류, 3번 제도의 도입 배경, 4번, 5번 전부 다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찜찜한 상태로 두고 가야지 뭐. 그치? 자, 2번 단락하고. 자,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오케이. 중요한 단어 또 떴죠? 이 디지털세. 뒤쪽에서 30번 문제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녀석이니까 단락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디지털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야. 자, 가보자. 이건 뭐냐면 그 적용국가에 한해서 ICT 기업의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봐봐.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의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원인은 뭐냐면 법인세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자, 원래 없던 건데 새로 만든 세금인가 봐, 디지털세.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법인세가 감소해서라고 그래. 법인세가 뭔데?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지. 법인세라고 하는 건 회사에 매기는 세금이야.
회사에서 활동을 하면 세금을 주잖아, 그렇지? 자,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 수업해서 돈을 벌고 있죠?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돼. 선생님이 은행에 힘을 빌려, 오케이? 집을 구했지? 집을 구했으니까 집에 대한 재산세 내야 되고, 선생님이 자동차를 운전했어, 도로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자동차 세금을 내야 되고요. 선생님이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커피도 세금을 내죠. 오케이? 선생님이 핸드폰에 점액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기도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국민 개세주의라고 불러. 이름이 좀 웃긴데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후에 ICT 기업들은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게 있나 봐. 그치?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가보자.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눈 반짝반짝 해줘야 돼요. 디지털세 전에는 법인세가 있어. 오케이? 이 법인세라고 하는 건 어디 매기는 거고요? 기업에서 수입에서, 기업의 수입 있지? 기업의 수입에서 마이너스 뭘 제외하고?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이게 중요하지? 한 다음 그 뒤에 남아있는 남은 이윤에 부과하는 게, 이게 고급 기술이야 얘들아. 여기가 차이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높다 낮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닌 거야. 개념으로서의 차이잖아. 무슨 차이인지 보여? 바로 요게 차이점이지. 디지털세는 수입 자체에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로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지. 선생님이 뭐 과일 장사를 하고 있어. 오케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과일 수박을 막 엄청 팔아가지고 1억을 벌었어. 그럼 그 1억이 바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게 이쪽 개념인 거야. 그런데 법인세는 기존에 뭐였냐면 수입이 있어. 1억을 벌었어. 그런데 이거 팔려면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수박을 사왔어야 될 것이며 트럭 운전을 했어야 될 거고 가게 임대료가 필요했고 나의 인건비도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내가 이번에 순수입으로는 한 1,000만 원을 벌었네?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바로 법인세였던 거야. 차이점이 감 잡히시죠? 그럼 이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눈치채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총체적 이해 부분이고 핵심 부분이었던 거지. 그래야 이 다음도 순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야. 되셨나요?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생각하고 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또 지워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자. 29번에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방금 얘기했죠? 법인세 감소의 우려 때문이라고 했었지. 됐고 4번 로열티 못 받고 5번 아직 최저 수준은 몰라요. 넘어가고. 근데 30번은 혹시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단락이나 요즘 문제 트렌드가 단락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솔직히 없어. 좀 몇 개 더 가야 되긴 하지만 지울 수 있는 것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기술이야. 1번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야 디지털세가? 아니야. 얘들아, 보호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고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세금을 매기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오케이? 강화가 아니지. 2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대. 디지털세가 아니잖아.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재반 비용을 제외하는 건 법인세였지. 3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일까? 몰라요. 지금 이건 몰라요. 4번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몰라요. 근데 5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ICT 기업의 수입에 부과된다. 조금 힘 빠졌지. 그냥 대놓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총평할 때 난이도 조절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더 꼴 수 있었거든. 내가 선생님 봤을 때도 이거 어렵게 만들려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힘 빠지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오케이? 그러면 역으로 역추산해보자고. 우리가 풀게 될 수능이나 모평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이번 용모평을 이렇게 봐서 재학생들이 성적을 쭉 떨어뜨려놨잖아. 멱살키기 했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9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치자. 자, 평가원은 바보들이 아니야. 이 녀석들 코로나가 심각한 문제가 맞구나. 공부 더럽게 안 했네? 그럼 쉽게 가야지. 그래서 수능이 쉽게 나오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 얘기했던 재수생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 거고, 재수했던 친구들은 성공적으로 전부 다 점수를 높이는데 유리하겠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그럼 그 다음 수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건장한 일은 아닌 건 알지? 최대한 오래 안에 끝내자. 이거 어차피 질질 끌릴 일은 없어. 자, 어쨌든 30번 문제 한번 해결이 됐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3번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 가자.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었어. 드디어 나왔네요. 자, 현재 문제 상황입니다. 바로 뭐예요? ICT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는데 그 회피 방법이 뭐였어? 디테일하게 뭐냐? 자회사를 낮은 국가에 세워.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우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기를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구글이 구글닷컴이라고 알고 있잖아, 니들. 근데 구글닷컴이 참고로 자회사가 돼버렸어. 어느 회사에? ABC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야. 그 ABC 마트 아니고요. ABC 알파벳이라는,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불려. ABC라는 회사를 세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단순해. 봐봐. 자, 네덜란드가 있고, 뭐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가 있고 막 이런 식이라면, 그리고 나는 미국 회사야, 그렇지?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20% 내려. 근데 여기다 서버를 두고 여기다가 활동을 하면 미국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한테 도움이 1도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뭐 ICT 기술들이 안 들어와 있어 라고 하면, 야, 우리는 세금 5%만 매길 거야. 와볼래? 제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회사를 통째로 옮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회사를 그냥 세워, 그냥. 오케이? 세우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을 이쪽에서 한 걸로 옮겨버리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자회사라는 건 자식회사라는 뜻이잖아. 예를 들어 삼성물산에서 번 돈은 삼성 거잖아. 삼성전자에서 번 돈도 삼성 거잖아. 이런 식이라고. 지금 우리 몰아주기 때문에 이재용이랑 뭐 구속 때문에 많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복잡하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좀 차치하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회사로 옮겨버려서 이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자신한테 가장 좋은 회사를 세우는 거야. 참고로 그런데 이거를 싸가지 없게 진짜로 회사만 덜렁 세워놓고 돈만 돌려빼기라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거야. 종이에만 존재하는 회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 그치? 자, 아무튼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고로 구글은 그래서 현재 지금 회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미국에 없어. 싱가포르에 있어. 구글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죠? 법인세가, 참고로 한국 같은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2% 정도 된대. 세지 생각보다. 그치? 1,000만 원 벌면 200만 원이 세금이야. 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여세도 되게 센 건 알지? 그치? 빵빵. 우리 예를 들어 내가 로또 당첨됐어. 1억이 됐어. 그러면 이거 불로소득세가 있어. 이거 모든 행동에는 세금이 온다니까? 로또가 됐어. 1억짜리가 됐어. 그러면 내가 받는 돈이 얼마게? 33%. 빼고, 오케이. 33%가 불로소득세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날려버려야 돼. 그럼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세나 소득세도 여기에 준하게 돼 있지. 너희 아빠가 번 거지 네가 번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1억 주셨다고? 그럼 3천만 원은 세금으로 내. 이렇게 되는 거야. 뭐만 하면 세금이죠? 네. 근데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해봐. 야, 부자가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30% 그래, 과감하게 30억 떼서 70억밖에 못 받는다고 치자. 크리티컬, 아니 열받긴 하겠지만 크리티컬은 아니야. 죽을 만큼은 아니야.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300만 원을 가져간대. 크리티컬 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한선은 2개 돼 있어. 하한선이 있어, 참고로. 그러니까 서민들까지 다 엿먹이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 국가가 바보도 아니고. 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잠깐 뭐 읽다 말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예를 들어놨지.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지금 지문에다가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잘 봐 라는 뜻이에요. 집중해라라는 사인 같은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다른데 적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ICT 다국적 기업 Z사가 있어요. 이건 원래는 Z사라고 해야 되는데 Z는 그렇잖아요, 그지? 아니 그래, 제대로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요. 보자. Z사가 있어. G사가 있어. 자, 세율이 높은 나라가 있고 세율이 낮은 나라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Z사의 자회사를 세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아까 우리가 문제가 했던 거예요. 특허권을 여기다 배치시켜버리는 거죠. 참고로 얘네들은 뭘로 먹고 산다고? 특허를 먹고 산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그럼 선생님 세율이 낮은 나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바보짓이지 그건. 생각해봐. 그럼 한국에서 영업 안 할 거야? 미국에서 물건 안 팔 거야? 독일에서 물건 안 팔 거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 높은 회사들이 있어. 그럼 다른 자회사가 있어. 그럼 다른 자회사에서 이윤이 발생하잖아? 그런데 그 이윤을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 그렇지? 돈을 번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이윤 중에 로열티 사용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세에 해당하는 ICT 기업의 이 법으로 보호받는 재산권 있잖아. 요거를 여기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30%인 3천만 원은 여기로 지출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겨가지고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거지. 바로 이게 로열티예요. 로열티는 뭐라고?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그럼 잘 이해하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수수료라는 개념이 바로 뭐인 거야? 재반 비용 되는 거야. 이게 비용이 되버린다고. 이게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그쵸? 그래서 참고로 회사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은 외제차를 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왜 높은 분들이 막 허하 이런 번호판 달고 있는 막 외제차 막 이런 거 반짝반짝한 차들, 벤츠 막 이런 것들 타고 다니는 이유가 어차피 세금으로 내거든? 세금으로 낼 건데 내가 비싸고 좋은 차를 타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높게 청구되는 거니까 어쨌든 내 세금이 까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낼 세금이니까 그거를 내가 이용해버리는 거지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포니 좀 너무 했나? 너무 했나? 그러니까 경차를 타나 벤츠를 타나 내야 되는 게 똑같다면 나는 벤츠를 타는 게 낫다는 얘기지. 비용 처리되니까. 됐어요? 참고로 그럼 선생님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차가 무조건 답인가요? 그거는 계산 잘 해봐야 될 거예요.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윤은 최소화가 돼. 이윤이 줄어버리는 거야. 남는 이윤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잠깐만 여기까지 끊어서 했네. 미안, 다시 할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구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비용이,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야 회사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금은 줄어든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야. 왜? 비용을 빼는 거니까. 요거 이해됐습니까? 비용을 늘려서 이윤을 줄인다. 그리고 잠깐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더 정확하게는 지문 속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윤을 줄인다. 근데 요게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이윤을 줄인다라는 말이 이걸 세금을 줄인다라는 말로 이해가 됐느냐 이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제대로 이해 안 된 사람들은 이윤을 줄이는데 왜 줄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충분히 가능해.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 이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요게 포커스지.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자 봐봐. 두 개의 국가 차이가 차원이 있어. 국가가 A 스타일이라고 하자. B 스타일이라고 하자. 각각의 국가 스타일이 있는데 이쪽은 그 세금을 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러니까 본사가 많은 국가. 본사가 많은 국가가 있어. 많은 국가. 어떤 나라 같은 거 말하는 거겠지? 미국 같은 거 말하는 거겠지. 실리콘밸리, 구글, 아마존 뭐 난리도 아니잖아. 아마존 돈 버는 거 봤냐? 몇백조, 몇천조를 벌어요. 걔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를 법니다. 이번에 아마존에서 어저께 뉴스 나왔던데 탄소 저감 배출을 위해서 100조 정도 쓴다고 하던데 이제. 왜냐면 아마존이 탄소 배출의 1등이거든. 왜냐면 탄소 배출은 왜 되는 거야? 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공장을 돌리거나 이런 거잖아. 아마존에서는 여기저기 배송을 하잖아. 배송을 하니까 배도 돌려야 되고 비행기도 돌려야 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탄소 배출량 1위래요. 참고로 애플이라는 회사도 2위, 3위 하잖아 맨날. 근데 거기서도 맨날 뭐해? 박스도 비닐 포장 최대한 덜 쓰잖아. 비닐은 딱 한 장만 쓰지. 나머지 박스 포장도 박스 안에 박스로 만들고 그 박스를 안 움직이게 고정시키는 기술도 막 쓰고 그러잖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는 법인세 징수가 문제가 되는데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인 거예요. 오케이. 자, 법인세 문제가 있어. 근데 비슷한 국가는 뭐예요? ICT를 활용한 어떤 재산권이라고 해야 될까? 주도권. 주도권이 필요해. 유지하려는 국가. 이쪽에서는 디지털세 글자 왜 이러냐? 디지털세의 소극적이야.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을 읽으면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게 차이를 인식이 됩니까?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잖아. 숨겨져 있는 말을 읽어내야 돼. 법인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법인세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도입하는 게 뭐냐고요?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디지털을 도입하려고 하는 쪽이고 어쨌든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B스타일 국가들은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다. 즉 우리나라에 애플도 들어와 있고 구글도 들어와 있고 삼성도 들어와 있고 샤오미도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디지털세 도입에 소극적이야.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 이유는 뭔데? 아까 말했지만 어떤 주도권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ICT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의 회사에 반사의 이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구글에서도 인재를 채용해야 될 거고 운영을 해야 될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런 식이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단락까지 읽어봤고요. 자, 29번 혹시 또 지워지는 게 있나 볼까요? 진작 없네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내용을 파악했으니 요거는 31번 지금 풀어볼까? 31번 풀어볼까? 자, 봅시다. 어디 보자. 쌤 지금 기억을 못 찾고 있어. A가 기억인가? 잠깐만요. 야, 기억 어딨냐? 왜 나는 안 보이니? 아,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매니에 있었구나. 자, 다국적 기업이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 지금 우리가 31번을 풀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쫙 읽었잖아. 읽었으니까 지금 풀어가보자고. 가보자. 기억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은 타당한가? 라고를 하는 것을 검증할 가설을 판단해 보려고 한대. 약간 뭐 수행평가나 이런 소논문 같은 주제 같지 않니? 그치? 자, 가설입니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익 대비 이윤의 비율. 자, 수익 대비 이윤의 비율이라고 했어. 이윤은 자, 조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이 이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으면 이윤 비율이 낮다라고 했어. 자, 이거 됐을까 그냥? 자, 가보자. 지금 이거는 31번 문제. 어디갔어? 법인세율이 높으면 이퀄 이윤의 비율이 낮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감이 잡혀? 감이 잡히나요? 자, 법인세율이 높다는 얘기는 법인세가 매기는 이 재반 비용을 커트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즉 이윤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윤이 낮아지는 만큼 법인세도 똑같이 낮아지는 상황. 이윤이 낮아지면 법인세도 낮더라. 그 말하는 거야. 그럼 왜 이윤이 낮아지면 법인세가 낮아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재반 비용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남은 이윤에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이윤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 법인세 줄겠지.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해되냐는 거야 지금. 되셨어? 자, 그리고 이때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게 크면 클수록 이윤이 낮은 거야. 맞냐? 그러면 또 판단해. 로열티가 크면 클수록 이윤이 적게 나가는 거, 이윤이 더 줄어드는 거야. 맞아? 그럼 이때 로열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되는 내용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을 세웠다는 거는 이 지문이 맞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설을 세운 걸 거야. 따라왔어? 오케이. 자, 요 관계도를 그릴 수 있으면 답은 나올 겁니다. 가자. 가설이 참이라면 뭐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 부과를 지지할 수 있을 거래. 디지털세는 결국 이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을 아끼는 걸 막아버릴 수 있거든. 자, 1번부터. 자,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을까? 수입이? 아니지. 수입은 법인세율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많은 건 이건 수입의 문제니까요. 아니, 세금을 적게 내면 수입이 늘어나구나. 맞죠? 자, 2번. 잠깐만. 틀린 말이지, 그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수입은 높을 거야. 자, 2번. 이 당초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법인세율이 높은데 지불하는 거였니? 아니지. 낮은 쪽에 지불하는 거였지. 맞죠? 대신 디지털세가 없는 쪽으로, 대신 법인세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세 번째. 이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 자, 번역기 잘 돌려.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은 요거 말하는 거야, 그치? 요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을까? 아니라니까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높은 거야. 왜냐면 자, 이거 뒤집힌 거 뭐야? 법인세가 낮으면 이윤도 낮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법인세가 높으면 이윤도 높은 거지. 됐어? 3번도 잘못했어. 4번 가자. ICT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서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인다. 어우, 딱 나왔네. 이 말이었잖아.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뭐였어? 너 이거 이해됐냐? 이거였잖아. 정답은 4번이지 그러니까. 됐죠? 마지막 5번. 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자, 이윤의 비율,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낮을까? 아니지. 이건 뒤집어야 되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윤 비율은 낮겠지. 같은 얘기야. 이거 너랑 1번이랑 똑같은 얘기야. 거의 짝 아니야? 됐죠? 왜? 자회사의 로열티를 빼돌린다고 표현 좀 오버했고, 아무튼 로열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윤 비율을 높이는 행위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윤도 높게 발생하더라. 그 이유는 디지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30분 막았고요. 자, 이제 4단락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4단락은 마지막 문제랑 또 연결되는 지문이었지. 자, 보고 나머지 선택지들도 지우고. 참고로 29번에 4번도 방금 지워지긴 했어. 로열티는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뭐예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윤을 감소시켜버린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5번. 이것도 아직 모르네, 그지? 넘어가자. 자, 3번 가봅시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자, 여기서 바로 이어지고 있지. 그럼 이 나라가 문제야, 이번엔. 이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보호, 재산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럼 한편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ICT 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의 나라에서는 이 세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적재산의 국제적 강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그냥 대놓고 써주고 있다, 그렇지? 이론적으로 보호가 약할수록 이퀄, 그렇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유효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 개념은 같은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표시한 거야. 정체된다는 얘기는 지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아니, 보호를 안 해주는데 내가 열심히 만들어봤자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리는데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 보호를 높이면 좋아질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오히려 소수에게만 혜택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거야. 당장 코로나가 발생했어.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어. 지적재산이야, 맞지? 근데 그 백신을 보호를 하지 않는, 즉 A국의 이쪽 나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다 무릎으로 뿌려버려. 내가 개발한 것에 대한 보상은 1도 없어. 자, 만들래 안 만들래? 이제 안 만들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사람한테 그걸 로열티를 막 다 줘. 그러면 백신 한 방 팔릴 때마다 나는 1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봐. 이 전 세계 사람들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봐. 아이고야, 아마존 저리 가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전자로 발생할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고 해요. 이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거는 유인 비용.
왜 유인비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겠니? 얘들아 만들어. 우리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근데 유인한테 쓰는 비용이 또 추가로 될 거잖아.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두 번째, 후자로 발생한 손해는 접근 비용이라고 불러. 이쪽의 손해는 접근 비용. 그럼 이건 왜 접근 비용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려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겠지. 그런 이름이 붙은 거야. 그래서 가자.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 오케이. 그래서 결론 나왔네. 최적 수준은 언제 나오는 거냐? 이퀄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뭐일 때? 최소일 때. 오케이? 합이 최소일 때. 그 지점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 보호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보호를 안 해줘도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참고로 지금 29번에 5번도 해결됐습니다. 그죠? 답은 그럼 확정됐지? 아직 절차는 안 나왔었으니까 넘어갈게. 각국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개념도가 좀 복잡해. 가보자. 일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자. 소득 기준으로 일정 정도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버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도 강해진대. 되게 상식적이지, 그치? 소득이 높아지면 이걸 보호도 강해져.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을 해도 너도 나랑 쓰기 바쁠 거야.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상하의 연장이 주어지면 우리 그렇잖아. 얘들아 지금은 우리 음악을 멜론이나 이런 데서 월정액으로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오케이? 선생님 때는 선생님이 이제 음악을 듣던 시절 MP3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너도 나도 불법 다운이었어. 그때 뭐 소리바다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열심히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지식재산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론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자면 대중들이 그만큼의 기반이 없을 때는 이게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않았고 그냥 친구한테 다운받아오고 복사해서 가져오고 어디서 다운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누군가 CD를 구우면. 근데 요즘은 어때?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궤도에 올라왔지. 저 사람이 저 아티스트가 활동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뭘 하는 거야? 그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지. 물론 한 곡 구입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데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 자, 말이 좀 이상하지? 가장 낮음을 벗어나. 이거를 편의상 보통이라고 부를게. 오케이? 일반적 보통 수준의 나라에서는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그러면 이거는 가장 낮은 국가를 말하는 거고 이걸 낮이라고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좀 복잡해서 그러는 거야. 관계도만 그려낼 수 있으면 돼. 이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다는 걸 보여줄 알 수 있대. 오히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특허 보호는 이쪽이 더 약하고 이쪽이 더 강하더라는 거야. 사실은 좀 뭐 반대됐지, 그지?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정 수준만 돌파하면 비례를 하는데 가장 낮을 때는 비례 관계지만 낮으면서 막 벗어났을 때는 오히려 보호가 안 되더라는 거야. 이 개념 이해됐어? 오케이. 이 개념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사회 세트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까 우리 기술지문에서도 마지막 단락에서 그 단락이 총체적으로 이해됐는지가 문제의 관건이었다면, 그리고 마지막 문제, 고난이도 문제의 관건이었다면 이번 문제 역시 요게 이해됐는지가 이 마지막 문제의 관건이 돼버리는 거지. 말이 꼬여있다. 하지만 핵심을 파악하라. 됐어? 자,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났고, 이는 지식보호, 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32번에 풀러 가볼까요? 자, A를 적용해서 보기를 이해해보는 거예요. A가 바로 요겁니다. 그죠? 가보자.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야. 어디예요? S국입니다. 됐죠?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당연히 아니에요. 주도적인 국가라면 뭐 할 거야? 보호하려고 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ICT 기업들이 있으면 보호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상태고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오류를 지원하기 위한 요소니까 패스하고 가자. 자, 그냥 이 상태만 보여줬잖아. 요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국가라는 거. 됐지? 자, 파악해보자. 1번. 주도적 국가는 오케이 좋아. S국이 유인 비용을 천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자, 생각해봐. 유인 비용은 뭐지? 보호받는 것이 적어서 보호하려고 해주는 것. 즉, 개발해 얘들아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비용이 현재보다 크게 인식될 거야. 맞냐?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길 바란다.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보호하려는 국가에서는 유인 비용이 필요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니까 1번 오케이. 2번 S국에서는 이건 S국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가장 낮은 이 국가는 지식 보호 세제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의욕의 저하로 인한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할 거래. 자세한 생각해봐. 낮은 국가는 특허 보호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접근 비용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접근 비용인데, 이제 비용이 다시 수준이 낮은 거야. 보호 수준이 낮은 거는 유인 비용이 문제지, 그치? 자, 유인 비용이 문제인 상태에서 유인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안 되니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라네. 그러므로 의욕적으로 인한 손해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심각하겠지. 아니, 의욕이 없다니까. 낮은 상태잖아. 낮음이 더 심각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인 비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을 쓰겠지. 그 개념 아시겠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요 낮은 국가는 비례관계니까 심각해지면 비용도 더 심각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3번 가봅시다.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했다고 치자. 자, 너무 과한 보호야 라고 하는 건 뭐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 보호가 너무 센데? 접근 비용이 너무 센데?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지? 됐어. 접근 비용이 세다고 생각했다면 지식보호 세제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여야 되니? 아니지. 접근 비용을 낮춰줘야 되지. 아니, 접근 비용이 세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접근 비용을 낮추는 게 맞잖아. 오케이? 3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건 아니야. 그죠? 이 말들이 서로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보시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4번이 오답률 베스트.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 4번이 왜 오답 베스트일까? 요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가보자. S국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자, 제일 낮은 나라에서 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보여? 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이 합이 취소가 되는 지식보호 재산 수준, 즉 뭐야? 최적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질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가장 낮은 걸 벗어날 때는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해진다고 했었으니까 오히려 낮아지겠지. 그럼 다시 올라갈 거야 마지막에. 4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녀석이 3번이 정답인 건 쉽게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4번을 잘 잡아내는 거고 이 문제가 3점짜리가 아닌 이유는 오답에 되게 매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인 4번이 3번보다 뒤에 있기 때문이라고 선생님 봐.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선생님 봤을 때는 난이도 조절 요소예요. 오케이? 되게 맞는 말을 위해 배치해놨단 말이에요. 마지막 5번입니다. S국이 보호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 거겠지? 이렇게 보호 수준을 높이려고 해. 그러면 접근 비용을 끌어올려야 돼. 그치? 오케이. 자,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인 비용이라고 하지. 유인 비용은 감소하고. 됐어? 또 반대로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접근 비용이지. 근데 말했잖아. 접근 비용을 어떻게 된다고? 보호를 올리려면 접근 비용을 늘리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접근 비용, 즉 그건 증가하겠지. 5번은 선택지가 대치된 관계를 보세요.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이라는 단어를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나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라는 말로 바꿔놓은 게 보이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32번도 해결이 됐습니다. 됐죠? 자, 지문 속에서 높아진다, 낮아진다 요거 관계를 보고 요 녀석이 키워드건 맞는데 오답의 포인트는 요걸 주의해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나머지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문학할 수 있겠는데. 자, 가자.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아까 A가 뭐였냐면 어디 보자. 미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 오케이? 이윤을 왜 최소화한다니까? 세금을 들려고. 맞아요. 가보자. 지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거야. 맞니?
어디 갔어? 요 그림을 보고 가는 거야 문제는 지금. 2번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리는 거야. 맞니? 그렇지? A국의 수입을 늘린다. 왜일까? 이윤을 A국에 있는 회사로 넘기는 거니까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여기는 얘들은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거야. 왜냐? 원래 B국에서 냈으면 더 많이 냈어야 되는데 A국에서 냈기 때문에 덜 내는 거거든. 3번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고요? 아니라니까. 이윤을 늘린다니까. 3번이잖아. 보이지? 4번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그래 이게 포인트였지. B국에서 낼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A국에서의 이윤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5번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비용. 다른 말은 뭐라고? 이거 지출하는 재반비용. 즉 법인세의 마이너스 되는 요소. 즉 비용이지. 이 비용 자체를 늘리지. 비용을 늘렸으니 소득의 판단이 되는 수익이 줄었고 그 수익이 줄었으니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다 풀었고 어쨌든 이 지문 전체가 단순하게 A 했기 때문에 B 했다라는 식으로 가는 지문의 흐름이 아니었던 거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윤을 늘린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왜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했다면 또 옆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세트. 정답률이 대부분 40에서 6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29번이나 33번 같은 녀석들은 거의 70%를 넘어갔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오늘 어쨌든 앞에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인문, 이번 주 기술, 사회지문까지 독서지문을 다 봤어요. 선생님이 설명해드리면서 강조했던 요소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신경 쓰면서 앞으로 보게 될 기출 문제 공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뒤쪽에 있는 우리 만근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철이 형도 한번 만나보고요.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할게요.